네, 길부장의 파워 블로그입니다. 저희 함께 시장 공부하면서 전략 세우는 시간이죠.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시는 길 많이 춥지 않으셨어요? 네, 날씨가 오늘따라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 좀 추위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시 분위기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지난주는 전 세계 증시가 대단했습니다. 다 같이 폭등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도 수급적으로 시장이 많이 지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도 보시면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마켓 리더들이 시장 하락을 원치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수급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승 증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유로 재무장관 회담 그리고 유로 서밋 정상회담까지도 예견이 돼 있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는 3조 5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EU 정상회담에서 이 재정통합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독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할 텐데요. 독일은 유로본드에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를 하면서 또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재정통합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본드를 재정통합을 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면 독일의 손실이 굉장히 불가피해지는데 재정통합을 하게 되면 독일의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유로 재정통합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겠지만 재정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스트리트 조약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조약 개정을 위해서는 일단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국민투표와 같은 강력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이고요. 따라서 재정통합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전에 유로존의 국채 만기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정통합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올 얘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매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시작될 만한 이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파워블로그 주제도 궁금하네요. 오늘 주제는 ECB와 IMF로 정했습니다. 네, ECB와 IMF 이야기 주셨는데 요즘 연일 시장에서 이야기 많이 나오죠. 특히나 IMF가 이탈리아를 구제금융에 나설 것이다라는 것이 또 시장에 돌면서 일종의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ECB와 IMF 간에 좀 정책 공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IMF에서 이탈리아를 지원한다는 루머성 보도가 있어가지고 IMF에서 부인을 했었죠. 사실상 구조적으로 IMF에서 유로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자금이 없고 그리고 자금을 마련한 이후에도 영국이나 미국 등의 어떤 메이저 국가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지금 유로의 각국 중앙은행들이 십시일반에서 한 2천억 유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ECB에 지원하면 ECB에서 다시 IMF에 대출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IMF에서 돈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ECB에서 EFSF 자금의 원활한 마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천억 유로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보시면 각국 중앙은행이 십시일반에서 만들어서 ECB에 대줘서 그것이 IMF로 대출이 일어나면 IMF에서 다시 각국 유로 중앙은행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ECB나 또 각국 유로 중앙은행에서 만든 돈들이 다시 그대로 유로 국가로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해가지고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 얘기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쉽게 얘기해서 EFSF의 신용 등급 자체가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IMF의 신용 등급을 이용한 대출을 이용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접적인 우회를 통해서 턴어라운딩을 시키게 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또한 장점이 발생하는 게 그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자금을 그대로 자기들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결국 매 한 가지로 본인들이 또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책적인 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IMF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또한 반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ECB에서 결국은 지금 대차대조표 상에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은 대차대조표 상의 부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실에 대한 부채 부분을 결국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나눠 갖게 되면 ECB의 대차대표상의 부실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부채로 계상을 해서 지원하게 되게 되면 ECB는 직접적인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도 또다시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것들, 즉 다시 결국은 ECB에서 머니 프린팅을 통해서 중앙은행은 지원해야 되고 중앙은행들은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또 ECB로 터닝한 다음에 다시 IMF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또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고 유로 재정 통합 전에 이것들이 빨리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형사되기는 좀 어렵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편인데 길계선 부장님께서는 좀 하나하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보자라는 관점이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것들이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당장에라도 한 일주일 사이간에 이 돈이 마련돼가지고 유로존에 지원될 것처럼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책적 결정 그리고 대차 대조상에서 방향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국채 만기 도래 상황과 함께 결부시켜 보면 이게 일주일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기대감을 낮춰 가져가고 도리어 국내 내부적으로는 좀 수급의 힘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전략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전략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증권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